대부분 당뇨를 수치의 싸움으로 생각합니다. 혈당이 몇이냐, 공복 수치가 얼마냐, 그 숫자에만 집중하시죠. 하지만 노년기에는 수치보다 신호가 먼저입니다. 몸은 이미 숫자보다 앞서 경고를 보냅니다. 식은땀, 새벽 두통, 발바닥 감각 저하. 이 세 가지는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합병증의 첫 경고입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실제로 쓰는 전조 신호 7가지, 그리고 집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3분 셀프 체크, 마지막으로 언제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지 그 기준까지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37년째 환자들의 혈당을 지켜보고 있는 내분비내과 전문의 박도연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땐 그냥 피곤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 뒤에는 망막출혈, 심부전, 발궤양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지금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숫자가 아니라 생존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신호는 식은땀과 새벽 두통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즘 날이 좀 꿉꿉해서 그렇겠지. 잠을 잘 못 잤나 봐요. 하지만 실제로는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반대로 급상승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혈당이 천천히 내려가다가 새벽 4시쯤 급격히 떨어지면 몸은 살기 위해 아드레날린을 분비합니다. 그때 식은땀이 흐르고 머리가 띵해지죠. 이걸 새벽 저혈당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한밤중에 이불이 젖을 정도로 땀을 흘리거나 자꾸 깨서 물을 찾는다면 그건 단순한 더위가 아닙니다. 특히 혈당 약을 복용 중이거나 저녁 식사를 거른 분들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밤에 갑자기 식은땀이 나서 깼어요. 두통 때문에 새벽에 눈이 떠졌어요. 이런 분들의 대부분은 공복 혈당이 이미 70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만약 아침에 기운이 없고 두통이 반복된다면 하루 혈당 곡선이 요동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나 나이가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SOS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며칠 뒤엔 손발 떨림, 집중력 저하, 심한 경우엔 실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발바닥 감각 저하입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맨바닥인데 양말 신은 것처럼 느낌이 이상해요. 발바닥이 솜 위에 닿은 것처럼 무디네요. 이건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가 아닙니다. 당뇨성 신경 손상, 바로 그 시작입니다. 혈당이 오래 높게 유지되면 피 속의 당이 신경을 감싸고 있는 단백질을 손상시킵니다. 그 결과 감각이 흐려지고 뜨거운지 차가운지도 잘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시지만 어느 순간엔 화상을 입어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환자분을 봤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70세 남성분이었는데요. 겨울에 온찜질을 하다가 발에 2도 화상을 입었지만 아무 감각이 없어서 일주일이 지나서야 병원을 오셨습니다. 결국 상처가 감염돼 발가락 일부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혈당 관리 실패가 아니라 신호를 놓친 결과입니다. 만약 요즘 들어 발바닥이 둔해지거나 샤워할 때 물의 온도를 잘 못 느끼거나 밤에 이불이 닿는 촉감이 달라졌다면 그건 바로 뇌가 아니라 말초신경이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뇨병은 숫자로 진단되지만 망가지는 건 신경부터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발은 당신의 혈당보다 솔직하다. 당뇨를 오래 앓은 분이라면 하루에 한 번은 맨발로 서 보세요. 양쪽 발바닥의 감각이 다르다면 그건 이미 위험선을 넘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피로감과 졸림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밥만 먹으면 졸음이 쏟아져요. 이런 말 하루에도 몇 번씩 하시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혈당 과부하에 지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식사 후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 몸은 인슐린을 급하게 분비해 혈당을 낮추려 애씁니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한 번에 빠져나가며 강한 피로감과 졸림이 밀려오는 겁니다. 특히 흰 쌀밥, 빵, 면처럼 당지수 GI가 높은 음식을 자주 드신다면 이 증상은 더 잦아집니다. 저는 이런 환자분을 자주 봅니다. 식사 후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떨어뜨리거나 TV 보다가 잠들어 버리는 경우요. 심지어 낮에 졸린 걸 잠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착각하시지만 사실은 혈당이 널뛰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피로가 누적되면 신호 전달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즉, 몸이 더 이상 이상하다는 걸 느끼지 못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피곤하다는 건 몸이 쉬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 조절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만약 식사 후 1시간 안에 눈이 무겁고 집중이 떨어지고 몸이 갑자기 늘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혈당이 올라가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때마다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혈당을 빠르게 내리진 못해도 혈액 점도를 낮추고 순환을 도와줍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혈관을 살리고 뇌를 지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상처가 잘 낫지 않는 현상입니다. 작은 상처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넘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작은 상처는 혈관이 막혀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피가 끈적해지고 그 피가 혈관 속을 천천히 흐르며 조직으로 산소와 영양을 제대로 보내지 못합니다. 결국 세포가 회복할 힘을 잃는 거예요. 상처 하나가 아물지 않는 이유, 그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혈관이 막혔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수도 없이 봅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68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어요. 단순히 발뒤꿈치에 굳은 살이 갈라졌을 뿐이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땐 이미 감염이 퍼져 뼈까지 염증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한마디를 하셨죠. 이게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이건 경고입니다. 상처가 일주일 넘게 낫지 않거나 딱지가 졌다가 다시 벌어지거나 피부색이 검게 변한다면 혈당 조절 실패의 신호로 보셔야 합니다. 특히 발가락, 발등, 발뒤꿈치는 혈류가 가장 약한 부위라 당뇨 환자에게 가장 먼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발은 심장만큼 중요합니다. 매일 밤 자기 전 손전등 불빛으로라도 발을 꼭 한번 살펴보세요. 작은 상처가 당뇨 합병증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시야가 흐려지고 손발이 붓는 현상입니다. 당뇨가 진행되면 눈부터 반응합니다. 혈당이 높을수록 눈 속 모세혈관이 약해지고 그 안에 압력이 변하면서 시야가 갑자기 흐려지거나 초점이 안 맞는 순간이 생깁니다. 갑자기 글자가 겹쳐 보인다. 눈앞에 안개 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면 이미 망막 혈관이 부어오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이런 환자분들을 자주 봅니다. 일산에 사는 66세 여성분은 책을 보다가 글씨가 흔들려 보여 안과를 갔지만 안경 도수가 문제가 아니라 혈당이 290mg/dl까지 올라 있었던 경우였습니다. 시야 이상은 단순히 눈이 문제가 아니라 혈관의 부종, 즉 순환 장애의 증거입니다. 이때 손발이 붓는 이유도 같습니다. 혈액 속 당이 많으면 삼투압이 높아지고 세포가 수분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해 조직이 붓는 현상이 생깁니다. 특히 발목과 손가락 관절이 무겁고 뻣뻣해지는 건 당뇨성 부종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걸 나이 들어서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혈당으로 인해 세포가 물을 잡아두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뇨는 피 속의 당이 아니라 세포가 물에 잠기는 병입니다. 만약 요즘 들어 신발이 맞지 않게 부었다거나
아침에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어 있다면 그건 이미 몸 전체가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하루 한 번 거울 앞에서 자신의 눈동자와 손등을 관찰하세요. 붓기, 흐림, 무거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느껴진다면 혈당 조절의 리듬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밤중에 자주 깨는 현상입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두세 번 이상 가요. 한밤중에 입이 말라서 물을 찾게 돼요.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사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혈당이 높아졌다는 신호입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우리 몸은 남은 당을 소변으로 배출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신장은 과부하를 받고 수분을 함께 잃어버리죠. 결국 밤에 자주 깨고 입이 마르고 다음날 아침엔 더 피곤해집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환자분을 봤습니다. 수원에 사는 72세 남성 환자였는데요. 하루에 물을 4리터 이상 마셔도 밤마다 5번 이상 깨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공복 혈당이 240mg/dl이었습니다. 본인은 나이 들어서 방광이 약해진 줄 알았다고 하셨죠. 하지만 원인은 단 하나였습니다. 혈당이 높아 신장이 쉬지 못하고 있던 겁니다. 밤중에 자주 깨는 건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닙니다. 혈당 조절 실패가 밤에도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물 섭취를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간단한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저녁 식사 후 20분 정도 가벼운 산책, 그리고 잠들기 전 손발 따뜻한 물에 담그기. 이 두 가지만 해도 혈류 순환이 좋아지고 밤중 혈당 급등이 완화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항상 밤에 더 선명해집니다. 밤에 깨는 횟수, 그게 당신의 혈당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당뇨는 한 번 오면 끝나는 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있는 리듬의 병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먹고, 움직이고, 쉬고, 자는 그 리듬 안에서 혈당도, 혈압도, 호르몬도 움직입니다. 그 리듬이 깨지는 순간부터 몸은 혼란을 느끼고 그 혼란이 오래가면 병이 됩니다. 그래서 당뇨 치료의 핵심은 약이 아니라 리듬 회복입니다. 제가 오랜 진료 끝에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혈당은 습관의 그래프다. 환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아침에 물 한 컵, 점심 후 10분 산책, 저녁에 따뜻한 족욕. 그 세 가지를 꾸준히 하셨던 분들이 약을 줄이고 인슐린을 끊으셨습니다. 당뇨는 숫자의 전쟁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몸의 작은 변화가 먼저 옵니다. 둘째, 그 신호는 늘 조용히 반복됩니다. 셋째, 지금부터라도 리듬을 되돌리면 몸은 반드시 회복합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을 보며 느꼈습니다. 몸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먼저 놓쳤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3번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엔 물 한 컵으로 혈당을 깨우고, 점심엔 10걸음으로 순환을 돕고, 밤엔 따뜻한 족욕으로 혈류를 안정시키세요. 그게 당신 몸이 되살아나는 첫 신호입니다. 당뇨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리듬을 다시 시작하세요.